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7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장중 변동성이 꽤나 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상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증시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내용들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좀 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0.43%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되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18% 하락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0.44% 상승하기도 하였었고 코스피는 0.07% 상승하는 기류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상 분봉을 보면은 이러한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오전 중 낙폭이 조금 확대되나 싶더니 다시금 이렇게 양대 지수 반등이 나온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동시에 따져볼 수 있는 게 달러원 환율, 제가 늘 같이 좀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국내 증시 9시에 개장 이후에 달러원 환율이 한 10시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큰 폭으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온 요인이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중간선거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선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제 상원 결선 투표에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게 오전 중에는 공화당의 워커 후보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인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화당이 당선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더 친화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공화당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공화당 당선을 보다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상황인 건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전까지는 이렇게 좀 공화당에 대해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결국은 민주당의 원옥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환율도 상승을 하고 증시의 흐름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꺾인 요인들, 이렇게 꺾이면서 마감된 요인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기사만 봐도 많이들 보이는 게 중국의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내용들. 이건 블룸버그 통신에 좀 이렇게 살펴본다. 제가 번역기를 좀 돌려놨습니다. 보면은 좀 호기로운 내용들이 보여요. 한 달 전에서 이제 발표된 20가지 조치에 따른다. 국민보건위원회가 20가지 조치를 따른다. 좀 새롭게 완화되는 조치들, 그리고 기대감들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뭐 지역 이동 시에 목적지 도착 이후 PCR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격리 치료, 중앙 집중식 격리 치료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증이나 무증상자 환자는 자가 격리를 돌입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한국이 좀 도입했던 시스템을 좀 이제 그대로 도입을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상 호재예요, 호재. 그죠, 호재.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기조가 완화되는 게 보일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이런 내용들의 시장이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국내 증시에서 사실상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이제 뭐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만약에 뭐 나스닥을 좀 본다.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 마감한 것처럼 JP 모건의 CEO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깊은 발언을 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JP모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마존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채용에 대한 계획을 좀 축소시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 침체 가시화 우려감이 깊어지는 내용에 좀 더 시장이 초점을 두지 않았나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맥점을 확실하게 하나 짚고 갔으면 좋겠는 게 지금 시장의 초점을 좀 따져본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초점이 제가 항상 메인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초점이 점차 이제 물가가 잡히는 모습도 보이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해왔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초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락이 되고 있다. 물론 경기 침체 우리가 계속 알고 있던 요인인 건 맞으나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보다 크게 지금 작용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말하는 대로 그게 정답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 증시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요인들을 파악하고 인정을 해야 대응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보다 이성적으로 시장에 다가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이제 최근에 다시 화두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갖긴 가졌었는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크게 화두에 오르니까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80달러 위에서 8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꾸준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좀 관련해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기사가 이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대응을 한다라는 내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유 가격 상한제를 지지한 모든 국가에 원유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방안은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에선 어떤 국가에도 원유를 수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세 번째 옵션은 채택 가능성이 작다는 게 뭐 대체적인 시각이다. 러시아 정부는 논의 중인 세 가지 방안을 결합하거나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여지가 남겼다라고 외신 보도가 좀 이렇게 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러시아가 결국 국제유가가 아까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국제유가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했던 요인은 결국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원유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러시아산 수출이 좀 많이 막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또 막힌다는 거는 우리가 국제 유가의 가격과 분명히 좀 같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내일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